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지속가능성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영 부문장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발표 주제들을 보니까는 좀 테크니컬 솔루션들 위주로 되어 있던데, 저는 약간 좀 렌즈를 줌 아웃해서 좀 전략, 어떻게 보면은 제조 현장에서 디지털 제조 혁신을 끄는 모티베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텐데,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큰 관점에서 공유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LG전자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제가 이틀 전에 동일한 주제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내부 세미나로. 그래서 혹시나 계시면 같은 내용이어서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LG그룹에서 많은 다양한 계열사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마 제조 담당하시는 분들, 사업장 위주의 분들이 오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기획이나 어떤 전략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손을 한번 들어서 안 계시면 거의 전략이나 이제 사업 추진 방식이라던 사업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일단은 이 이미지나 포스터를 좀 보신 분이 계시는지 한번 보신 적 없으실까요? 이게 올 6월에 타임지하고 글로벌 마켓 데이터 프로바이더인 스태티스타가 공동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기업 500개사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산 규모나 매출 규모, 그리고 대외 인지도의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영향력이 높은 5,000개사 이상이에요. 대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20개 데이터 포인트를 비교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500개사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꼽히는 영예를 차지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15개사가 일단 순위권 안에 포함이 되었고요. 제가 이제 LG그룹사에서는 15개사에서 이게 LG전자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생활건강이 이렇게 3개사가 일단 순위권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G그룹에서 혹시나 이 중요한 타임즈에서 선정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사내 공유가 되었다면 아마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LG전자가 글로벌 기준으로는 155위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탑 5에 들어서 마찬가지로 슈나이더 일렉트릭만큼이나 LG그룹사에서는 LG전자가 좀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관리,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에너지 관리하고 산업 자동화 부문에서 전문화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팁, 어떻게 보면은 비밀을 간단하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슈나이더는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는 것을 기업의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속 가능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기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지속 가능성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뿐만이 아니라요, 조직을 운영하는 전반에 일찌감치부터 녹아들어져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대상으로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을 해왔고요. 저희의 조직의 자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속한 생태계에서 ESG 경영을 선도하는 모범 기업으로서 포지셔닝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매출 증대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이 지속 가능성을 단순하게 매출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포먼스가 사실은 매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비즈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측면, 그리고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측면,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을 두루두루 균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영역별 이런 활동들은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연동이 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대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감축 목표나 ESG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제 이제 LG전자를 대상으로 발표를 하면서 LG전자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고 보니까 탄소 중립 목표가 있는데 2030년 목표가 탄소 중립 목표인데 54.6%를 감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자녀분에 대한 계획들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C라고 해서 카본 뉴트럴리티, 클린 테크놀로지, 서큘러리티 이런 활동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게 목표와 사실은 연동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진하는 활동들은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장 2025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전체 밸류 체인상에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원자재를 조달을 한다. 그리고 자체적인 사업장의 탈탄소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비즈니스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 그리고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고객사를 대상으로는 고객사의 탈탄소화를 지원을 한다라는 우선순위를 갖고 사업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관리와 산업 자동화에 전문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190여 년 동안 일단 성장을 해온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리와 산업 자동화 관련된 그 기술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축적된 그 산업 지식을 바탕으로 두 번째 보시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발빠르게 포착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왔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보통 이제 전략 수준에서 다이렉션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이행되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키워드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일렉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 기업, 이 슈나이더를 앞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장 동인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집중적으로 이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술 기업들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신규 서비스나 제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런칭을 하면서 집중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혁신을 거쳤고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프로덕트 레벨에서 그 프로덕트를 통합한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영향을 고려한 그 엔드-투-엔드 솔루션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일렉트리피케이션 요 뒷단에 가서 사실 근간에 있는 거는 서스테이너빌리티이거든요.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DNA는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일렉트리피케이션이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한 수단,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DNA가 정말 엔드 투 엔드에 사실은 녹아져 들어가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날짜가 연도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ESG 경영이나 지속 가능 경영이 그 직접적인 재무 성과와 연결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좀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실제 시장에서 대표 주가 지수를 능가하는 재무 성과가 지속 가능성을 드라이브를 걸면서 걸어온 노력에서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일렉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주요 이제 키워드로 봐왔다면 현재 저희 슈나이더가 보고 있는 5가지 메가 트렌드를 좀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과 AI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에너지 전환, 그리고 이볼루션 레이스에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거는 뭐 이머징 마켓에서의 부의 증대의 지도가 조금 바뀔 것 같다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인도, 중동 지역에서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층이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뉴 글로벌 이퀄리브리엄은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5가지 메가 트렌드를 대응하는 그 기술 영역을 저희의 핵심적인 사업 영역과 연계를 지어서요. 일렉트리피케이션과 오토메이션 그리고 디지타이제이션 이 3가지 영역에 집중해서 핵심적인 기술 역량을 확보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글로벌 트렌드를 읽어내고 그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의 그 트렌드를 주도하는 변화가 이 각각의 요소들이 결국에는 기업들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기 때문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보면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좀 자주 보셔가지고 새롭지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 저희는 지금 2050년이 됐던지 40년이 됐던지 넷째로 사회로 전환해야 되는 그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그 산업혁명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고요. 이제 국가나 그 기업들이 사실 이제 점을 찍은 거는 35년이 있기도 하고 40년이 있기도 하고 50년이 있기도 한데 결국에는 20, 30년 내에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저희가 있는 데가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기잖아요. 이 인더스트리얼 IoT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서는 디지털 장비의 확산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가 될 거고요. 그 말인즉슨 전력과 에너지 사용량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대를 의미합니다. 과연 저희가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 전력과 에너지 사용량이 증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그 흐름에서 지구 평균 온도의 그 상승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는 1.5도씩 감축 경로를 찍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한 14, 15년 정도 일을 해왔는데요. 조금씩 이제 타임라인이 가까워지면서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슈나이더는 그 20년 동안 에너지 관리나 산업 자동화 부분에서 이제 일을 해왔기 때문에
3배 빠르게 그리고 3배 많이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 그리고 일렉트릭 솔루션이고요. 이 둘을 합친 지속 가능성 솔루션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의 핵심적인 사업 영역이고요. 그러한 지속 가능성 솔루션을 요 2가지 사업 부분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이 두 축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서스테너빌리티 영역에서도 관련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섹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전 산업군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할 때 개방형 솔루션 아키텍처라고 하는 에코스트럭처, 저희는 에코스트럭처라고 부르는데요. 이 3가지의 레이어로 구성된 솔루션 아키텍처입니다. 아마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핵심은 원 데이터가 흐를 수 있는 플로우를 만들어주는 체계입니다. 그 체계가 있어야지만 사실은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일단 밑단에 설비나 장비에 센서나 계측기 등을 부착을 합니다. 이 센서나 계측기들이 IoT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비 간 통신으로 중간 단계에 현장이나 원격으로 공정의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어 장치로 데이터를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아진 데이터가 최상단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올라가서요. 기업의 다양한 목적 그리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들을 만드는 데 빅데이터 분석과 가공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 슈나이더는 이 에코스트럭처를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의 백본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 데이터 플로우가 버티컬 통합, 그러니까 수직적 통합 외에도 이러한 체계들은 사실은 같은 기업에서도 부서에 따라서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비슷한 부서별로 사실은 버티컬 통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너무 우후죽순격으로 비슷한 시스템들이 구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기업 안에서도 데이터 중복이 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중복되는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데에서 어려움들을 조금 많은 기업들이 호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버티컬 수직적 통합뿐만이 아니라 전사 차원에서 하나의 원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수평적 통합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확장되고 있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전사 차원에서 이런 원 데이터 플로우, 수직이 됐던지 수평이 됐던지 이런 것들을 연계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했을 때의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강조하고 싶은 이점은 사업장에서 기업에서 사업장의 밑단에 있는 데이터가 조직 운영 경계 전반에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체계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하에서는 아마 많은 압력을 받고 계실 것 같아요. 대외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공개 요구가 일단 강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은 ESG 공시가 의무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의 기업의 진정성 있는 행동 아니면 활동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한 근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를 밑단에서부터
조직 운영 전반에 이어져서 의사결정 체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전사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다든지 뭐 공정 효율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은 좀 부수적인 효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에코스트럭처가 저희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적 백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이해가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이제 특정 산업군을 대상으로 이거를 이제 제공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좀 제공을 하냐면 그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된 거는 동일하게 갑니다. 이거의 포인트는 원 데이터 플로우를 만든다는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패키징을 할 때 각각의 산업군 또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 페인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요즘 핫하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는 AI 기술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쿨링 시스템을 통한 최적화된 온도 유지가 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솔루션들로 패키징을 하고요. 그리고 제조 등을 포함한 일반 산업군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공급망을 관리한다든지 공정의 효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들로 패키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단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솔루션들이 어느 포인트에 각각 이제 매칭이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예시입니다. 이거는 포장재 산업공정에서의 이제 매칭이 되는 예시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뭐 섹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는 패키징된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고객사에 이제 제공이 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들어가지는 않고요. 보시다시피 조금 더 단순화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다만 아실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레이어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단에서 이제 강조드렸던 것처럼 밑단에서 있는 데이터가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백업 자료를 만들기 위한 빅데이터 가공과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리소스 어드바이저가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 합니다. 리소스 어드바이저는 그 전사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지원을 하고 시각화를 해주는 툴입니다. AI 기반으로 총 9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그 계측기나 센서를 붙여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입력된 에너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데이터의 가공 그리고 분석, 시각화를 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KPI를 설정을 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성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생성형 AI 그 기능을 좀 탑재를 해서 안에서 데이터의 추출과 활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조 혁신을 드라이브를 거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면서 왜 자꾸 데이터 이럴까요? 그 이유는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속한 디지털 경제에서 새로운 오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그 이그제큐티브 레벨에서 데이터의 가시성과 활용성을 그 전사 차원에서 높이지 않으면 디지털라이제이션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전사 차원의 혁신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는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한 반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대부분이 우선은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할 때 요거는 지금 탈탄소 전환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프레임워크인데요. 어쨌든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할 때 전략을 먼저 짜잖아요. 그리고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전자와 같이 목표가 있는데 목표도 있고 액션도 취하고 있는데 이들 간의 브리지, 연결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의 반 정도 저희의 고객사인 글로벌 기업들은 저희가 자문을 하기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니즈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생산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디지타이제이션의 단계를 반드시 전략과 이행사에 넣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To use less, you need to see more. 이게 사업을 추진을 한다든지 조직을 운영을 한다든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투자비가 있고요. 운영비도 있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도 있고 업무 비효율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이려면 더 적게 사용하려면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하에서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러한 정보, 데이터를 점점점 더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생산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그 니즈가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조금 시선을 사업 추진에서 자체적인 사업장의 탈탄소화로 옮겨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LG그룹사라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까 그 지속가능한 타임지 선정도 잘 모르셔가지고 혹시 등대공장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래도 다행히 끄덕여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글로벌 라이트하우스 등대공장은 그 세계경제포럼에서 2018년부터 DX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153인데 이제 172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단순하게 디지털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임팩트, 영향까지 고려를 했을 때 한 단계 더 높은 지속가능성 등대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이 172개 중에서 20개 사업장만이 지속가능성 등대 공장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슈나이더는 저희가 전체 등대 공장이 7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3개가 지속가능성 등대 공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LG전자를 포함해서 창원 공장이 있고요. 클락스빌도 사업장이 일단은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LG전자를 포함해서 총 5개의 사업장이 등대 공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는 그 지속가능성 등대 공장은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사업장들이 DX의 어쨌든 DX를 끌고 가는 모범 기업들이니까 과연 어떤 그 솔루션들을 적용하는지를 보면 보이시죠? 목적은 다르지만 앞단에 다 디지털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데이터를 다루는 디지털 솔루션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앞단의 그런 사업장들이 전체 통계를 내봤을 때 한 140개 정도의 디지털 솔루션을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 성과 대시보드를 통해서 작게는 1%, 그리고 많게는 한 400%까지 그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색 박스로 이제 쳐놓은 것이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이제 영향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팁을 드리자면, 뭐 LG전자는 이미 스마트 그 팩토리의 성공 사례도 공유를 해주시고 하셔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혹시나 제조 현장에서 어떤 혁신의 리더십을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타사는 어떤 뭐 솔루션들을 적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자료를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는 저희 슈나이더가 그 주로 가지고 있는 성과들을 좀 정리한 자료고요. 저희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그 조치, 옵션들을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리소스 어드바이저를 써서 사업장의 그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공정의 전기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넘버원 그 PPA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그 재생에너지의 조달량을 확대하는 걸로 저희는 스마트 팩토리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이제 뭐 감축권 경로도 보여드렸고, 예, 뭐 2050년에 넷제로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 슈나이더는 40개국에 200여 개의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100여 개의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300여 개의 공장과 물류센터를 다 합쳐서 배출량을 제로화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7개 등대 공장을 포함해서 지금 기준으로 한 100여 개 이상의 그 사이트를 스마트 팩토리화 했고요. 스마트 물류센터로 전환을 마친 상태입니다. 슈나이더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결코 쉬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뭐 제조 현장에서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슈 자체가 사실은 중장기적인 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ESG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자발적이기보다는 규제 대응 측면에서 이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준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참여 기업들을 확대하는 데 좀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저희는 그 중요한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인류 자체의 존속 가능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의 위치에 있다라고 봤을 때 기업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 기업이 절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야만 됩니다. 앞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기업의 리더십, 마켓과 소속된 산업에서의 리더십을 끌고 가는 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20년 전부터 그 산업적인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에 일단 올인을 한 슈나이더가 대표적인 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것과처럼 뭐 다방면에서 사실은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가고 있는 LG 그룹사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가지 메가 트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AI,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공통점이 보이실까요? 저희가 이제 슈나이더가 주목하고 있는 5가지 메가 트렌드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지속 가능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디지털라이제이션도 그렇고 디지털 전환도 그렇고 주변에 만인이 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 보면 DX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정말 그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라든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디지타이제이션이 있어야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돼야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산업과 기업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디지타이제이션을 한다고 할 때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뭐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니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막 부서별로 경쟁하듯이 만들어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데이터 중복이라던가 나중에 전사 차원의 그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연계할 때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지타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의 키는 데이터라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또는 우리 기업에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사업의 좀 특성을 반영한 핵심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좀 생산을 하고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활용하면 좋을지 근원적인 좀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년간 걸어온 지속 가능성의 여정에서 슈나이더가 깨달았던 교훈도 그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십의 의지도 중요하고요. 전사 차원의 전략도 중요합니다. 이행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저희가 깨달았던 교훈 한 가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량이 슈나이더를 전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이네이블러, 케이털리스트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표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테이크어웨이 하나를 꼽자고 하면 이 장표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이 있고 이행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처한 제4차 산업혁명은 그 이전의 어떠한 산업혁명보다도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흐름에 혼란을 느끼기보다는 다시 back to the basic이라고 하잖아요. 근본으로 돌아가서 전략과 이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 둘을 연결하는 브리지는 어디에서 만들면 좋을지 저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 연결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그 디지타이제이션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